그 덕에 오늘 국회 이 중요한 공간에서 또 이런 의미 있는 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왜 나홀로 호황이냐 보니까 미국이 유일하게 지식사회에 맞는 지식국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이라는 대통령 권한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잘 아시지만은 이민법을 개정해서 우수한 두뇌대를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주고 두뇌 영토 확장 작업을 하고, 그리고 250년간 고수하던 선발명주의를 출은 빨리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출원주의로 고쳤습니다. 이 미국은 확실하게 지식국가로 국가 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새로운 창업, 그리고 미국의 기업의 국제 경쟁이 생겨서 미국이 나홀로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아시지만 이대로 가면은 일본의 꼬리가 되느냐 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머리가 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 지식재산이라는 이걸 이제는 우리 국민의 머리가 바로 논밭 공장 대신에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역사적 시대의 소명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점에서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뜻과 열정을 합쳐가지고 우리 국민의 역사적인 기관차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것처럼 지적 재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이성이고 문화예술은 감성이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의 조국을 사랑하고 역사를 꿰뚫어보는 예지를 함께 모았어 국민들에게는 희망, 우리 어린이들에는 꿈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 재산의 날 추진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별천지에 왔습니다. 오늘 참 이 행운의 날이어서 이런 별천지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은 예부터 금수강산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국의 운명이 서럽게 기울어질 때는 이 금수강산이라는 이름 자체에 커다란 위안을 삼았었죠. 그리고 또 우리 조국이 영광스러울 때는 그야말로 이 금수강산이라는 이름이 우리 삶과 부합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우리나라 이 금수강산은 부존자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다지 금수강산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물론 우리끼리는 잘 살고 덜도 말고 그럭저럭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운병을 개척하는 시대에는 모자란 그런 물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그 사람들의 머리는 참으로 이 머리의 부존자원, 인간의 부존자원은 사실은 풍부합니다. 대국과 해양 세력, 이 가운데서 부대끼면서 살아오는 이 아픈 지혜를 축적한 이 꿋꿋한 이 두뇌의 찬용, 이거는 참으로 소중하지요. 이 핏속의 이 재능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미래의 지식산업을 아주 꽃을 피우는 그런 그 주체의 시대가 오리라고 확신하고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도 여러분의 맞석에 동참을 했습니다. 통상의 논조는 단념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독백 형식으로 제가 뭘 좀 오늘 소감을 읽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피력하겠습니다. 장작의 미술이 있었습니다.
발명의 밀실이 있었습니다. 불면의 밤 아무도 모르는 연금술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각자의 오묘한 상상력과 영감과 삶의 진지한 경륜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마다의 비개방적인 집중에 의한 신속 효율과 특정의 압축 긴축의 성취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른바 산업사회의 성장주의와 오랜 토제주의로서의 수공업적인 고립 작업이 그것이었죠. 이런 독자적인 규범이 이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두 밀실의 지혜와 전략이 하나의 소통 생명체로 혈연화되어 마땅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 이상일 때 더 한층 창조적입니다. 실제로 산업문명 이후에 정부 사회에 이르러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상직이라는 이 고도의 개척 행위야말로 시대의 사명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에 세계의 문화 실체로 나아가는 동아시아의 현재적인 각성이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앞두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술에 부여되는 절실한 동양적 인문윤리를 필수로 삼을 것을 강조합니다. 만능으로서의 기술은 그것이 도의 문화로서의 조절 없이는 야만입니다. 한편 기술 자산의 물리력이 폐쇄된 문화예술의 화학은 삶의 생동성을 옛 미라로 파묻을 우려와 직면하게 되지요. 오늘 지식자산의 날을 꿈꾸는 이 그날 선포의 의미는 이로부터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2015년 봄 고은 사무가였습니다. 네, 고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니까 우리 선조들은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07년인가요? 국채 보상운동을 했죠. 근데 나라는 망해가요. 근데 국채 보상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누구나 생각이 있으면 나라 곧 망할 거, 그게 헌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국채 보상운동을 시작하는 선언문은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는 망해가지만 우리나라는 곧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이 앞으로 우리 일어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온 국민이여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합시다. 이제 대략 이런 취지입니다. 참 망한 나라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데 어떤 씨를 뿌리는 일. 사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식자산 분야는 또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변리사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제정된 거에는 그때에 이미 두 가지 큰 이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 변리사에게 특허 분야에 대한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법이죠. 1961년은 사실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는 게 또 지재권이라는 게 변리사라는 게 정말 개념조차 생소한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변리사에다가 소송 대리권까지 부여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통찰력, 이게 없으면은 정말 가능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에 후손들의 책임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규정된 게 초기에는 어쩔 수 없었는데 바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소송 대리는 여전히 반쪽인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 기반을 갖고 가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그 고민을 해야 될 때죠. 바로 지식재산의 날을 선포하는 의미는 이것이
어느 한 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는 거라면 국회에서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세계를 선도를 하고 나아갈 그런 기반을 하나 만드는 바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한변리사회를 맡아서 작년에 변리사회는 국제 행사가 참 많습니다. 각 나라랑 교류회도 있고 또 미국에서 열리는 큰 행사 또 전문가 각 단체장들이 모이는 우리가 GIPS라고 부르는 그런 국제 행사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이라고 하는 위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지식재산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바로 세계의 표준, 다른 나라가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을 자기 어떤 그 출신이나 이런 거에다가 매달려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식자산 전문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지식자산 전문가죠. 전문가는 전문성이 필요하죠. 바로 전문성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준을 삼으면 이 문제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고원 시인께서 여기 지은 지식자산의 날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만능으로서의 기술은 그것이 도덕이 없다면 이건 야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술자산에 어떤 이런 문화예술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라다. 그런데 전문가 제도에 전문성이 없다. 이건 그 답은 뭘까요? 저는 좀 더 과정해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미래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진짜 전문성을 어떻게 갖춰나갈 걸까? 그 부분은 동북아의 어떤 우리가 앞서는 어떤 표준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그 고민을 하면은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는 특허 허브 국가, 세계 특허 허브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요. 좀 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고 나면은 결국 이제 세계로 나가는데, 우선 아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IP5 중에 3국이 이제 여기 동북아 쪽에 있고, 러시아까지 합치면은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특허권, 지식재산권을 출원해서 심사하고 등록하는 과정, 이것은 이미 유러피언 그 오피스의 EPO의 그 모델이 있는데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요 EPO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한 번 심사를 했을 때 다른 전 국가의 심사 결과가 공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국적으로 그 국가에 특허 등록하는 절차는 역시 국가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 내국 단계는 국가별로 진행이 되지만 심사 과정은 EPO에서 일괄해서 하는 걸로 그걸 다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런 모델을 여기 동북아 IPO, North East As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특허권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돈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국제 간의 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동북아 지식재산 거래소를 같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제 시장에서 이게 분쟁이 붙었을 때 이제 재판하는 거하고 협상 중재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재판과 협상 조정 중재는 성격으로 말하면은 판이하기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코피가 터지게 싸우는 그 재판이라고 그러면은 협상 조정 중재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외교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다면은 국방부가 하는 일은 싸움하는 거고 또는 전쟁을 하는 그 관련 일이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만드는 외교부의 일이 바로 조정, 협상 중재 이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 상사 조정 센터들은 싱가포르, 홍콩, 런던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지식재산에 특화된 조정중재센터 또는 지식재산에 특화된 동부가 지식재산재판소 요 네 가지를 인천에 이미 국제공항 허브가 되어 있고 인천 송도 신도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특허 법원에서는 이미 영어 재판 같은 것을 이제 송도에 지법을 두어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우리말로밖에 지금 현재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법도 바꿔야 되고 또 세율도 낮춰야 되고 수수료, 중개료 뭐 이런 것들도 조정해야 되는 제도적인 자세한 문제들은 있지만 오늘은 제가 네 가지 비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동부가 지식재산청, 요거는 이제 특허청에 대응되는 거고요. 동부가 지식재산거래소, 한때 우리나라에 한국기술거래소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사라졌죠. 그 다음에 동부가 지식재산재판소, 동부가 지식재산 조정중재센터 요 네 가지를 인천에 설치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그게 이제 동부가 허브의 기본 틀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동부가 지식재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법원이 될 텐데 지식재산 법원의 경우에는 실제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앞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머지 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선진적이고 진취적인 발상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일선에서 뛰다가 느낀 거는 이런 겁니다. 이미 중국이 이미 지재 법원을 세 군데 6개월 정도 이미 오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요. 이미 IP 거래에 대한 뭐 아시아 IP 익스체인지 뭐 AIPX 전부 다 등록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 아니고요. 홍콩, 싱가포르 이미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금 뒤졌지만 지금 정말 분발해야 될 때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아까 중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중국은 현실은 지금 저희보다 또 한국이나 일본보다 많이 뒤진 현실입니다. IP의 실상이라는 면에서 사실 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한테 배우겠다고 하고 사실 저는 그게 더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중국이 2, 3년 뒤에, 5, 6년 뒤에도 그런 얘기를 할까? 상당히 상당히 역동성이 엿보이고요. 과연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지금 상권분립이 또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 돼 있고, 이건 맞습니다. 이런 동북아시아에서 근데 이런 나라들이 제대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비근한 예가 유럽을 보시면은 지금 EU 돼 있지 않습니까? EU는 지금 상업적인 권역 또 통화를 거쳐서 지금 EU 유니파이드 코트라 그래가지고 유럽 전체가 하나의 코트로 지금 작용을 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의 어떤 나라에 가서 이 침해 판정을 받아도 EU 전체가 유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영국 같이 발달한 나라보다 뭐 스페인이나 제가 뭐 특정한 나라를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덜 발달한 나라에서 가서 소송한 게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이미 그 방향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북아를 할 때는 나라 간의 차이가 과연 걸림돌이 될 것이냐 저는 걸림돌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하에서 어느 나라가 어떻게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냐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고요. 그 협회하고 저희 임직원 모두 일조하게 될 수 있으면은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